다른 사람의 투자 방법과 다른 사람의 투자 노하우를 통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반드시 주목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닥코스TV 금일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투자 방법, 오늘 주제입니다. 자, 분양권 2개 동시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빨라지다. 네, 반갑습니다. 닥코TV의 닥코스입니다. 자,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부동산 실전 투자 사례, 자, 부동산 그리고 분양권 2개를 동시에 투자해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빨라지다입니다. 네, KTX 사실인데요.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때는 2013년 3월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라도, 남도에서 근무를 하다가 경주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바로 그 시점, 딱 그때입니다. 자, 대구에 소형 아파트와 그때 제가 전세 갭 투자했던 내용과 분양권, 물론 중간에 매도를 했지만 관련해서 그 2가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후에 어느 정도 투자금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 종잣돈, 이 투자 종잣돈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불릴 수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대구에 있는 물건을 계속적으로 탐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제가 사서 또 매도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분양권 그 투자에 도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전남과 대구와 이 거리보다는 경주와 대구 거리가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또 대구가 저희 고향이고 투자 환경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다가 제가 적절한 매물을 찾게 됩니다. 자, 그 매물은요, 이렇게 길인 이렇게 이제 매물을 딱 찾게 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위치입니다.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라면 아실 겁니다. 그 근처고요. 그때 당시 2014년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 당시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기준층 기준으로, 기준층이라는 게 이제 한 저층 말고 한 5층 이상 그 층이죠. 33평에 2억 6천만 원. 이미 근데 그때는 분양이 이미 완료가 돼서 다 당첨장도 발표가 다 나왔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될 경우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2016년 초에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아직까지도 프리미엄이 아직까지 크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 주변에 거기는 구축, 그러니까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분양 아파트가 거의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주변 특징은 학교, 그리고 마트, 공원이 바로 그 아파트 근처에 있었던 이제 그런 현장 특징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그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 통해서 제가 그때 그 2013년도부터 해서 최근까지 해서 대구만 제가 수요 공급을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된 14K, 14K 뭐 이렇게 쭉 빨간색으로 가 있는 게 밑에 보시면 선택 지역의 수요량 합계입니다. 이게 K가 1000단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14,000세대, 예를 들어서 2018년도는 13,000세대, 그리고 2019년도에는 12,000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해당 지역별로 고정 수요가 있습니다. 고정. 거의 이제 변하지 않는. 왜냐하면 그 해당 지역에 결혼을 하는 커플이라든지 또 새로 가구가 늘어나는 이런 고정 수요가 특별히 계속 많기 때문에 그 고정 수요 대비해서 세로 바는 공급량입니다. 해당 연도별 공급량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13년에는 보시겠지만 14K, 그러니까 14,000세대가 필요한데
12, 그러니까 12,000세대만 공급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 옆에 바로 2014년도는 8,000세대.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적정 고정 수요보다는 공급이 적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그 뒤에 보시면 세로바가 엄청나게 커지는 구역 있죠. 15년도, 특히 16년도에 커졌고, 또 17년도 커졌고, 또 18년도부터는 이렇게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자, 2013년도에서 15년도 사이 보셨겠지만, 대구 지역의 필요 수요보다는 공급 물량이 훨씬 적었던, 그래서 아마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2015년도부터 아까 보셨지만 17년도까지 그 공급 물량 과다로 인해서 대구가 그때 당시에는 계속적으로 하락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또 시기인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투자 결정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잘 보셔야 되고요. 장점과 미래 가치에 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본 자료입니다. 자,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아파트, 신규 아파트 들어설 그 주변에는 입주가 15년에서 20년 차의 아파트들이 대다수입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거의 대다수라는 얘기죠. 분명히 신규로 가려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고요. 그 중요한 학교, 초, 중, 고등학교 가깝고 생활 편의시설이 많았습니다. 이 생활 편의시설이라는 거는 마트, 또 상권, 은행이라든지 우체국 이런 거죠. 사람들이 보통 나와가지고 흔히 돌아다닐 수 있는, 내가 볼일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주변에 다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분명히 그때는 아니지만 2, 3년 뒤 분양가 대비해서 분명히 매수가가 오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고요. 추후에 대구 이제 엑스코선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건설될지 말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엑스코선이 그쪽으로 지나가거든요. 분명히 그게 완공될 때는 분명히 이 아파트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이 교육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형성이 돼 있었던 시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기가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경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초중고가 많았기 때문에 학원가, 특히 거기 학원가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이고 향후에 분명히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대구 그 도시철도 엑스코선 예정 노선 돌아와서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시아폴리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노선이 방금 여기 보시면 엑스코 지나가서 경북대학교 지나가죠. 이 근처에 바로 제가 샀던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성구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코스로 지금 뭐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렇게 지를 건가 말 것인가 이렇게 막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모든 게 100% 좋을 수 없는 거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파악했던 리스크 단점, 그리고 가격 상승에 제한을 줄 것이라는 요소를 제가 몇 가지 뽑아왔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소규모 단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파트 투자할 때 대규모 단지에 투자를 해라. 보통 뭐 적어도 1000세대 이상이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거기는 그 밑에 소규모 단지였고요. 그리고 건설사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는 메인 우리가 뭐 건설사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뭐 자이, 뭐 삼성, 우리 물산의 레미안, 그리고 뭐 롯데캐슬, 또 현대 아이파크, 뭐 이런 뭐 또 포스코 샵 이런 거에 큰 메인 브랜드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건축이었거든요. 아파트가 재건축은 이미 그 조합원들이 좋은 동호수를 이미 다 뽑아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좋은 층, 또 좋은 호수 거의 많이 없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이 소규모 단지다 보니까 단지 내에 커뮤니티 시설이 많이 부족했죠. 아시겠지만 커뮤니티 시설이 요즘에 뭡니까?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지하에 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있던지 수영장까지는 아니지만 헬스장, 여러 가지 또 아이들 놀이터라든지 또 좋은 것은 요즘에는 1층에 아예 주차를 할 수 없이 다 주차장 지하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위에서 애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그런 시설은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파트들이 대부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 아파트까지 들어서면 교통이 아주 혼잡해질 것이다. 저는 이런 것까지 리스크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자, 이렇게 제가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장점, 단점, 그리고 미래 발전 가능성까지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되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품도 필요하고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요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 실제 아파트에 들어서는 그 현장 주변에도 많이 가보시고 여기가 이런 게 있구나. 걸어서 직접 가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살았을 경우에 어떤 편의시설이 있고 또 학교까지는 얼마나 걸리고 마트까지는 얼마나 걸리고 또 교통 주변에 버스 노선이 얼마나 있는지 또 지하철이 있다면 지하철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분명히 내가 직접 가보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내가 파악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수많은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 돈이 들어가는 투자이기 때문인 거죠. 자, 나만의 투자 원칙에 저는 맞다고 판단했고요. 분명히 금액은 오를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미래 가치를 믿었습니다. 자, 투자금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몇 차례 제가 걸쳐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그 회수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따로 떨어져 신혼생활에 제가 주말부부 할 때는 대구에 제가 아파트 신혼집을 얻었다는 그 신혼집이 전세금이 있었는데요. 경주로 오게 되면서 제가 사택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전세금을 뺄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으로 저의 투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면 찬스, 오른쪽으로 가면 체인지. 자, 저는 찬스, 이쪽을 제가 선택한 거죠. 자, 예전부터 제가 가입했던 지역 카페가 있습니다. 대구에. 거기에 보통 그런 것 많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분양권을 직거래로 매도한다는 글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저는 사실 직거래로 매수해 본 경험은 그때까지 없었거든요. 불안한 거죠. 이게 혹시나 사기 아닌가, 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여러모로 제가 공부를 해봤는 거죠. 또 직거래로 하게 됐을 때 장단점 또 문제점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공부를 해보니까 그냥 뭐 절차대로 그 매도자분 만나서 절차대로 서명하고 계약서 쓰고 명의전하면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매도자가 제가 만나기 전에 프리미엄 금액을 협의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분양이 끝난 아파트였기 때문에 제가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경우였습니다. 자, 프리미엄 금액을 서로 협의를 한 다음에 제가 계약건을 보내고 대구에서 명의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차피 대구에 가야지 명의전이 할 수 있으니까요. 복비는 들지 않는 거죠. 직거래이기 때문에. 자, 일이 일사천리로 차차차 진행됐습니다. 잘 완료가 되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실 분도 있고 모르실 분도 있겠지만 분양권의 명의이전 절차는 일반 아파트와는 다릅니다. 아직까지 이게 현물이 아니고 부동산 딱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 분양사무소 가서 그 분양권자 실제 매도자분과 나와의 명의를 바꿔야 되는 거죠. 바꾸고 이런 상황이 있고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분양권 명의이전 절차라든지 그런 게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명의이전 절차 일반 아파트와 다르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없이 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제가 투자를 한 것이죠. 쫙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분양권을 알아보려고 제가 이 직거래 말고 또 여러가지 그 주변 부동산을 통해서 물어봤던 거죠. 하지만 연락이 없었다가 그 어떤 한 부동산 통해서 제가 연락이 왔습니다. 자, 로얄동에 로얄호수. 로얄동이라 하면 뭐 보통 뭐 그 단지 내에서 가장 좋은 동이죠. 뭐 출입구 근처에 있다가 그런 동이고요. 그 중에서도 로얄호 층이 아주 좋은 층인 거죠. 고층 이상. 거기에 급매 프리미엄으로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 매수할 생각이 있는지 빨리 결정하라는 겁니다. 전화가 와서. 자, 내가 지금 연락이 왔는데 지금 당신이 매수하지 않으면 빨리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자, 제가 첫 번째 분양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례 투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회수한 돈하고 저자금 빼가지고 그 있는 돈을 보통 우리가 그 프리미엄을 사게 되면 분양가의 10%하고 프리미엄을 주고 제가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유자금이 없는 거죠. 이미 다 샀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근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 통해서 전화가 저한테 온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부동산 연락 왔는데 어떡할 거냐. 지금 급매인데 정말 너무 좋은 동호수인데 프리미엄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회사 일을 막 하는데 이 손에 잡힐 리가 없는 거죠. 그 좋은 매물이 나왔다는데 분명히 저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나름대로 투자를 했는데 또 하나가 저에게 기회가 온 것이죠. 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지만 돈이 없는 거죠. 자, 여러 가지 갈래길에서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하는가. 선택의 순간이 온 거죠.
자, 놓치면 이렇게 저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자, 그래. 대출을 이용하자. 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나의 신용으로 신용대출을 한번 받자. 신용으로 대출 받는 거야. 자, 부랴부랴 제가 그 연차 휴가를 쓰고 제 주거래은행으로 빨리 달려가서 신용대출에 대해서 물론 이제 관련돼서 서류는 이미 다 어떤 걸 준비해오라는 얘기는 들었고요. 신용대출을 받으러 갔습니다. 은행에. 자,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아직까지 기억하지만 대출 담당 그 여직원이었는데 그분이 아직까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냐. 아니, 좋은 회사 다니시는데 갑자기 신용대출을 이렇게 제가 풀로 받았거든요. 최대한. 아니, 그렇게 풀로 갑자기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제가 하니까, 아,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그런다, 대구에 하니까, 아니, 혹시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저도 한번 어떻게 좀 소개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소개해 줄 수는 없었죠. 왜냐면 그게 괜히 해줬다가,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웃고 말았는데요. 자, 그렇게 제가 신용대출을 받은 돈, 계약금을 거기서 10%를 다시, 10%까지 아니지만 제가 넣은 거죠. 자, 부동산과 만나서 와이프 명의로, 이번에 하나는 제 명의로 했었고, 두 번째는 부동산 통해서 와이프 명의로 문제없이 분양권을 매수해서 와이프 명의로 명의전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생각해도 정말 과감한 투자인 거죠. 내 돈이 없었는데도 추가로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한 거고요. 다행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리로, 신용대출이지만 아주 저리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 받은 만큼 이자가 매달 나가는 거죠. 쭉쭉쭉 나가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매달 이자가 나가지만 그 이상의 금액 상승이 확실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돈이 점점 커가는 그런 분명히 나에게 이 투자가 반드시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자, 그 분양권 결론은 어떻게 됐냐? 제가 샀던 거죠. 맨 처음에. 그 직거래로 샀던 그 프리미엄은 1년쯤 지나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1년 뒤에 상승액이 5천만 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내고 나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건 문제없이 다 냈죠. 자, 한 개는 아직까지도 제가 가지고 있고요. 당분간은 매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반전세로 줬다가 지금은 이제 전세로 전세 입자를 계약해서 전세로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분양권 매도하고 나서 그때 세금 다 납부하고 그 나머지 또 투자한 또 해소금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제가 제 명의로 샀던 그걸 매도하고 제가 5천만 원 이상 남았다 했잖아요.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도 투자금이 해서 다시 또 된 거죠. 저는 그걸로 또 다른 투자를 또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제가 다음 영상에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점점 투자금이 커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두 번째 분양권. 지금 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다 말씀드렸고, 이미 그 전세금이 그때 당시 분양 금액은 훨씬 넘어선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운이 좋게도, 타이밍이 잘 맞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대구의 적정, 고정 수요 대비해서 분양 물량이, 공급 물량이 적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새 아파트, 신규 아파트로 갈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제가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젊을 때 과감하게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자. 그런 생각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 종잣돈을 빨리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 분양권 투자라고 그때 당시에는 판단했기 때문이죠. 자, 아끼고 아껴서 내 월급을 아끼는 거죠. 월급 모아서 적금을 가입해서 매달 작지만 그 모아가는 그 종잣돈을 키워나가면서 플러스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제 종잣돈, 투자 종잣돈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게 바로 우리가 최종적 목표인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로 가는 그 길이 빨라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죠. 이렇게 계단을 차곡차곡 밟고 누군가 위에서 손을 잡고 당겨주는 누군가 당겨주면 빨리 올라갈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자, 물론 중요한 것은 내 투자 원칙과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정말 수많은 노력과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하시고 발품 파시고 노력하시고 강의도 들어가시고 제가 매번 말씀드린 그게 없이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누가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뭐 부동산 투기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 뭐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인가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분들, 제가 그렇게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노력하고 발품 팔고 주말마다 돌아다니고 했던 그때 과연 그분들은 무엇을 하셨나요? 그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철저하게 삶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제죠. 의식주 중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수요가 몰리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반드시 그 매매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 투자 경험을 자랑한다거나 잘난 체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겠지만, 반드시 내가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려면 남들 경험에, 타인의 경험에서 반드시 내가 배운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 역시도 수많은 강의, 책, 글을 통해서 실전 투자 방법을 익혔고요. 저 사람들의 저런 경험 중에서 나에게 맞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단기간, 향후 뭐 몇 달 앞을 생각하기보다는 멀리 내다보자. 투자는 평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뭐 1년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평생 같이, 내 동반자, 내 부부, 서로의 이 부부와 같이 평생 배우자와 같이 가듯이 가는 겁니다. 즐기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타임 포 체인지입니다. 변화돼야 될 시간인 거죠. 자, 오늘 제 투자 사례가 도움이 되셨으면, 그리고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로 올바른 투자의 밑바탕은 올바른 투자 마인드라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분들, 내 투자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과감하게 투자하여 내 종잣돈을 키워 경제적 자유로 가는 그 길이 빨리 갈 수 있는 당신이 진정한 다코스입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좀 과감하지만 저렇게 저 사람이 어떻게 빛을 내가서 면서까지도 어떻게 저렇게 투자를 했는가, 너무 이렇게 비관적이라든지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젊었을 때,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또 어차피 제가 그때 사택에 들어와 있었고 주거비용으로 추가적으로 돈이 나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 상황, 사택에 들어와서 나머지 모든 제가 들어왔던 수익을 투자로 이용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 저는 올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렇게 힘들게 투자를 했나,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과감하게 하는 게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빠르겠구나. 그리고 나의 투자 종잣돈이 빨리 커갈 수 있는, 접근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인 거죠. 분양권 투자도 하고 갭 투자를 통해서 아무 때나 막 들어가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분명히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세워졌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마인드를 강조드리고 제 실전 투자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저의 사례, 저의 생각을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 사람이 저렇게 예전에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지금 나는 어떤 곳에 투자를 하러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한번 대리 경험을 통해서 한번 나도 배워볼 수 있다. 또 나의 투자 경험을 내가 한번 이분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만의 투자 원칙과 기준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발전이 많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분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 투자 마인드, 나만의 원칙과 기준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자력이라든지 그런 자격이 되신다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이 듭니다. 네, 오늘도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투자 마인드, 또 실전 투자 사례 통해서 더욱더 도움 드릴 수 있는, 더욱더 확실하게 투자 원칙과 기준을 만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또 진정성 있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